텍나이트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망할 짓거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는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텍나이트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하는 분이시죠? 자신을 모른다는 질문에 텍나이트는 당황해하며 자신은 히어로팀 페이백의 창립 멤버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걸 깨뜨려 본다는 표정의 의사는 자신은 슈퍼히어로에 1도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을 건넵니다. 헬멧을 만지작거리며 텍나이트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바이온을 수탈 중이었습니다. 마침 항구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한다는 첩보를 받았죠. 아마 그때 당시 스톰프런트 마인드로이드 스와토가 이렇게 비행을 해서 그곳을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첩보는 완전 시간 낭비였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복귀를 하던 중에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봐, 마인드로이드 엉덩이 너무 멋진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건 그냥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그건 호밀빵에는 머스타드, 참치엔 마요네즈, 양키스가 좋다거나 멋진 차를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떠오른 것이었다고 할까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궁금한 표정으로 혹시 그곳에서 바로 거시기를 했냐고 물어보자 텍나이트는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비행 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페이백에서 저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구멍 같은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보면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미친놈인가요? 휴이는 블러니캅의 엉덩이에서 구조를 한 쥐에게 제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휴이는 제임이에게 자신이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자라는 인사와 함께 아지트로 이동을 합니다. 상담을 이어가던 의사는 혹시 진짜로 완벽한 엉덩이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텍나이트는 당황해하며 제가 어떻게 아냐, 그는 로봇입니다. 로봇 엉덩이라고 텔레파시 기능이 있는 남성 로봇입니다 라고 화를 내자 의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인드로이드 캐릭터를 알아보면 마블의 비전의 짭입니다. 마블과 같은 설정으로 완다의 짝퉁 크림슨 백작의 남자친구이기도 하고요. 주요 능력으로는 텔레파시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반전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텍나이트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전혀 남자에 대한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이건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저희 누나의 친칠라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요. 혹시 친칠라한테도 거시기를 하고 죽였습니까? 라고 묻자 사고였습니다. 그게 비례가 안 맞았다고 할까? 사이즈의 문제이기도 하고 코끼리와 닭의 싸움 같은 느낌? 그리고 더 황당한 말을 이어가는데요. 사실 어젯밤에도 저도 모르게 텍모빌의 마우라 머플러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이어가던 중 의사는 예약 일정을 확인하러 상담실을 잠깐 떠납니다. 잠시 후 의사가 문을 열자 고양이가 기겁을 하며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음 금요일 예약을 잡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드는데 컵에서는 아주 불쾌한 밤꽃 냄새가 올라옵니다. 텍나이트가 불편해하며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화상 연고 뭐 비슷한 거 없을까요? 라고 말하며 거시기를 글쩍글쩍거리고 있습니다. 아지트로 출근한 휴이는 MM에게 오늘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자 오늘도 똑같은 하루라며 부처가 누굴 연맥일지 기다리는 것이 오늘의 일과라고 말합니다. 신상 블랙코트를 휴이에게 선물해 주는데요. 휴이는 만족해하는 표정으로 와우, 왜 다들 이걸 입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완전 멋지고요. 그렇게 코트를 입은 휴이를 보며 부처는 이제 좀 무시무시한 놈처럼 보이는데 휴이? 라고 말하며 만화 가게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카운터의 덩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잠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던 부처는 만화책 주인공들을 가리키며 이놈은 게이, 저놈도 게이, 저거는 레즈비언, 끼는 소혜성이자 저놈은 야동 중독자, 다 쓰레기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휴이는 누군가를 가리키며 잠깐 저 사람 저 알아요. 저 사람들을 구하다가 죽은 히어로 아닌가요? 그러자 부처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 살아있어. 저 새끼가 그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여자아이들 3명 정도가 감염됐었지 아마. 그래서 내가 저놈 고초를 잘랐어. 헬스키친 쪽에서 앉아서 볼일 본다고 하더라고 라고 말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히어로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진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텍나이트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사이드킥인 라디오가 무슨 일이에요, 빅가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같이 웨이트룸에서 운동이나 할까요? 요래요래 하트 하트. 라고 말하자 텍나이트는 다시 한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은 50년대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슈퍼히어로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자 휴이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의 이름은 없고 그냥 레전드야. 그냥 레전드라 부르고 있어. 지하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동해 문을 여는데요. 부처의 방문에 깜짝 놀란 레전드는 이 젠장 사생활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여자 손님에게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카운터에서 10달러 받아가. 다음 주에도 상담 계속 할 거야. 알지? 말을 하며 바지를 올려 입습니다. 그렇게 레전드는 휴이를 보고 자신의 팬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부처는 그는 우리의 새로 멤버라고 말하며 메시지를 받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레전드는 자신의 손자가 6개월 전에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타살로 생각되는데 경찰에서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 부처에게 범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그럼 경찰이 포기한 사건을 저한테 맡기시는 건가요? 정의와 진실을 대표하는 남자 저한테? 레전드는 나한테 빚진 게 많으니 이 건은 그냥 맡아달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스윙윙이라고 적힌 만화책 한 권을 꺼내는데요. 이놈이 가장 유력한 범인이야. 텍나이트의 구 사이드킥 현 스윙윙이라는 히어로를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DC의 배트맨에서 로빈이 독립해서 나이트윙이 되듯이 더보이즈에서도 텍나이트의 1대 사이드킥 라디오가 독립을 해서 스윙윙이라는 히어로가 됩니다. 그리고 텍나이트는 두 번째 사이드킥 역시 어떠한 이유로 퇴사시켜버리는데요. 라디오, 이제 너도 남자가 돼야 할 시간이야.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네 자신을 증명하라. 정말 제가 모든 히어로들을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들이 가르쳐줄 게 많을 거야. 이제 가야 할 때야. 가버려, 라디오. 그렇게 텍나이트는 친구이자 사이드킥인 그를 보내며 오열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가란다고 진짜가 아니야. 텍나이트가 사이드킥을 하산시킨 이유는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하게 될까봐 미리 하산시켜버렸습니다. 구멍성애자인 기묘한 캐릭터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휴이와 부처는 레전드가 준 파일을 보며 조사를 시작하며 두 번째 챕터 시작인 7번째 에피소드가 끝이납니다. 이번 7화에서는 드라마에서 모습이 나온 적은 없지만 항상 이름만 거론되던 텍나이트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즌2가 나오기 전에는 루머로 워킹데드의 니건, 제프리 딘 모건이 이 역을 맡을 수 있다는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시즌2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시즌3에서도 워킹데드의 촬영 시기가 거의 겹치는 수준이라서 출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캐릭터의 병만력만큼은 최상급이라서 짧은 이야기보다는 비중 있는 캐릭터로 다음 시즌에는 우리 니건 형님이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이되었습니다.